그냥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매번 보시는 게 그냥 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뭐 오행, 그 다음에 무슨 살들, 뭐 12살, 12운성, 그 다음에 뭐 용신, 뭐 격국 이렇게 보시는데, 그걸로 보셔도 한 번씩 맞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쉽게 그렇게 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셔도.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가능한데요. 이 사주처럼 지금 보면 금수대운이 들어왔고, 너가 이 금수대운 안에서 특히 물이 들어올 때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무슨 방식으로 성공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만 이 운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집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 공부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 방식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점과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제 방송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숨어 있네. 숨어 있는데 여기가 갑기합토를 하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외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쪽도 있지. 그 다음에 갑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엔 경이 있네. 그렇게 되면 갑병충을 하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으니 이게 불이 많으니까 애초부터 화기가 강하니까 어, 목이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잡아먹히고 끝날 것이다. 그 너는 남자보다 훨씬 넌 남자를 잡아먹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걸로 봅니다.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간에. 이 사람이 당 바라는 건 어른스러운 사람을 원했다. 그리고 근데 나 자신한테 너무 붙어 있고 집착적이고 어른적인 행동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은 이혼운이라는 게 있었죠. 사랑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혼 시기가 남았던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큰 원인은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실망을 했으니까 정리를 했겠죠. 저는 이혼운이란 거는 봐요. 저는 사주에서 이혼운이 남았다 안 남았다는 봅니다. 근데 이혼을 반드시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사주 안에서 내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그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혼운이 있어도 이혼을 안 해요. 알겠죠? 내가 데리고 싶은 사람이 그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이혼을 굳이 왜 해요? 외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한테 집착하지 않는 거는 좋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좋았을 텐데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그 지식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뭐라고 할까?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거든. 일단 윤여정 선생님의 이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흉 볼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참을 수 없어서 정리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살기 싫을 때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 이거는 관운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성운이라고 쓰면 안 된다. 어, 70, 60, 76부터 들어오는 운을 보고, 관을 보고, 이분에게 당신은 남자친구가 또 생기겠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재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싸대기 맞아요. 경매당해요. 경매당해. 만약에 이분이 눈앞에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했다면. 그러니 그런 일들은 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주변에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제 방식이니까요. 지금 제가 대화한 설명을 한 모든 내용은 제 방식으로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주를 배워서는 지금처럼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어, 그죠? 경쟁을 한다는 것도
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경쟁하는 건데 왜 지금 경쟁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콕 집어서 경쟁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뭐 이것저것 궁합이니 뭐니 뭐 비교하니 저거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주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을 원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잖아요. 내 편도 안 됐고 나를 위해 주지도 않았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할 사람하고 같이 계속 살아봐. 과거처럼 이제 물론 윤여정 선생님 시기야 이혼을 굉장히 나쁘게 봤지만, 근데 윤여정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능력이 있었고,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따져야 될 부분이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 가장 먼저 따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셨겠죠. 뭐 사회 통념상 그게 뭐 이혼이 저 시기에는 안 좋았다 뭐 그렇게 한다고 쳐도 내가 사람으로서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싫은데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신 거겠죠.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 그 시기가 하필이면 이제 이혼운이 남아있던, 보면 이혼운이 좀 길게 남아있었어요. 16살 때부터 40 중반까지 들어왔었으니까. 그 30년이 들어왔었으니까. 이번 자체에선 이혼운이 그 정도로 들어와 있었던 상태인데, 이혼운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쳐도 만약에 조영남 씨가 윤여정 선생님이 바라는 모습처럼 계속 이제 편이 되어주고 날 돌봐주고 날 우선시해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같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혼하고 관계없이 조영남 씨는 계속 살았겠죠. 궁합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궁합하고 전혀 다른 문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혼운이라는 것과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 많거든요. 이혼운이 있다고 쳐도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저 정도까진 참을 수 있어 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굳이 이혼하지 않거든요. 부부라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말만 걸어도, 행동만 해도 끔찍하게 싫어. 그러면 이혼을 해야죠, 당연히. 이혼운이 아니더라도 이혼해야지, 그때는. 그죠? 이혼이라는 건 결국에 운 차이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운이 와가지고 이혼의 빌미는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해에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으니까. 빌미는 줄 수가 있는데, 이혼, 운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끔찍하게 싫을 때,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이혼을 한다는 거. 근데 그건 살아봐야 아는 일이죠. 살아봐야 아는데,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사주마다 내 배우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끔찍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그게 이제 뭐 궁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묻죠.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냐고. 그럼 대부분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이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아마 다른 사주 보시는 분들이 하지 못할 거예요. 못할 거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겠지. 지금처럼 경쟁을 해야 된다느니, 뭐, 은퇴 시기를 정한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이 시기 어떻다든지 저 시기 어떻다. 당연히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말이겠죠.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어, 뭐, 본인에게 들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도 그렇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일반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는 일반 사주적으로 풀어도 적어도 난 일반 사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었으니까 지금 더비글이 들어와서 더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제가 연구하고 임상한 방법대로 사주를 본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아니라고 생년월일이 같으신 다른 분들이 이 사주를 들고 일반적으로 사주풀이를 들으러 가셨다면 아마도 이 사주는 화기가 세기 때문에 자식이 죽을 것이다. 남편이 사라질 것이다. 부모 조실할 것이다. 또 조상도 보면 지금 화기가 많은데 물이 저렇게 조상 자리에 이제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조상 자리가 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기토가 또 보면 얇은 흙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 많은 이제 불에 의해서 기토도 타서 너도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질환자가 될 수가 있고 정서 불안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렇게 불이 많으니까 불을 꺼주는 정관에서 이제 물이나 혹은 해자축 이런 것들을 이제 용신으로 잡아서 당신은 용신운이 들어올 때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춘다면 윤여정 씨의 삶에서 봤을 때 해자축 대운이 왔을 때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올해로서 이제 76세에 들어가고 다음 대운인 갑인으로 넘어 들어가면은 또 임묘진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게 불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흙으로 덮느냐, 그러니까 흙으로 힘을 빼서 이제 말 그대로 찜질방을 만드느냐. 왜냐하면 찜질방을 만들면 흙이 열을 분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열기를 식혀준다. 이런 방식의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와가지고 목이 이제 땔감으로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나무로서 쓰여서 그러니까 그늘막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불이 많은데 목이 들어오면은 목 생활을 하니까 화가 더 심해져 가지고 네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조심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또 금수로 왔을 때 좋아졌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병신임견데 생각을 딴 데로 다 하고 있었나 봐. 그럼 이렇게 되면 금수가 용신이라고 친다면 지금 금수가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죠? 그게 네 인생을 그래서 좋았다. 그다음 천간도 보면 금수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네 인생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어, 볼 수 있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사주들도. 그러니까 불이 많으니까 5월에 불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걸 조열해주는 금수가 들어올 때 네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주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지에서는 금이 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천간에 경신인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네가 이혼이나 역경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래서 일반 사주 방식이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주로 여기서 해야 될 말은 그냥 운이 들어와서 사람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보면은 대학교도 잘 나오셨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영어도 기반을 잘 쌓아두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제 어, 이 사주 자체가 자기 기술과 재능과 재주를 키워놔야 좋은 사주의 흐름인데 그것도 스스로 능력 개발을 하셨던 거죠. 전문적인 능력적으로 개발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축인계로 해자축으로 또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데 이분이 또 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옛날의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꿈이니까 내 꿈도 이루어내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꿈도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활동을 많이 잘해 두셨다면 더 좋은 시기가 됐겠죠. 인연도 많이 만들어 두시고 그러셨다면 더 좋은 시기가 되셨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윤여정 씨가 어,
성공을 하는데 기틀이 됐던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을 겁니다. 그 환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해에서 시작을 하고 그럼 내가 이제 결과를 거두는 대운인 축이 왔었고 그 축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해놓았던 모든 일들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갑인, 올해부터 갑인 대운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유망주로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 연세에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오히려 지금 보면 이 쓰고 싶은 배우로서 이 뭔가 유망주 상태가 되어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 유망주 상태일 때 좀 일찍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체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습니다만은 나이가 먹고 아무래도 유망주 상태에 들어오고 경쟁을 하려고 들고 그러면은 내가 가려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기에 내가 부르는 대로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부르는 곳이 굉장히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작품들을 고르고 또 좋은 사람들과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음, 또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저 축대운까지는 다른 사람들 내가 뿌려놨던 씨앗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터는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갑인대운부터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제 다시 심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만약 은퇴를 굉장히 늦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은퇴를 뭐 내가 한 90살까지도 연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활동량이 늘어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이제 슬슬 그만둬야 되겠다. 어, 이제 몇 개의 작품들만 더 하고 나는 정리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따지자면 멈출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로서 유망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세상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좋지 않은 상태가 되실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작품도 이제는 또 씨앗을 뿌려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으쌰으쌰해서 봐준 게 있었어요. 윤여정 선생님이 어떻게 뭐 드라마든 뭘 하셔도 조금 일단 호의적으로 봐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들어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 시선이 굉장히 좀 냉혹해지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 명성과 또 명예, 그 다음에 이름값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작품을 또 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뭔가 하셨을 때 뭔가 흥행이 안 됐다, 좀 실패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이유가 윤여전 선생님 때문이라고 다 하게 될 겁니다. 썼더니 방송에 출연을 시켰더니 또는 이 작품을 같이 했더니 안 된 이유가 그래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을 가지고 해봐야 무슨 배역을 맡기고 또 무슨 또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어, 가게 될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려면 당연히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셨다. 적어도 4년에서 5년 안에는 은퇴를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뭐 사주 내용이나 오행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못하는 것들이고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냥 목이 왔다고 앞으로 이제 너 인생 끝났다. 금수가 이제 지났으니까 목화가 오고 있으니까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사주를 보시지 마시고 어,
가급적이면 음, 좀 설명을 깊이 해줄 수 있는 좀 생활에 쓰이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여정 선생님의 사주를 봐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4, 5년 내로 은퇴를 하시는 게 본인 커리어에 또 이름값에 가장 좋은 시기로 보이고요. 또 이게 시기가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늦게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성공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새롭게 꾸려 나가야 될 일에서는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이분의 배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배역이. 그리고 주인공으로 쓴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배역이 한정적이죠. 근데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네, 이 자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뭐 흥행도에서도 내가 이겨야 되고, 인지도에서도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너무 지금의 나이로는 그 경쟁하는 환경을 이기기가 힘들다. 뭐 한두 차례 이길 수 있다고 쳐도 그다음부터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명예와 그다음에 본인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일 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정리를 하시는 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나 자신도 조금 아쉬움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4, 5년 내로 보이고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좋지 않은 평가나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또 스트레스와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좋은 이미지로 연태를 하셔서 업계에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분에게 국위선양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따라온 것 같고, 또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역할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다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이제 충격적이지 않고 잘 물러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